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상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 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오늘도 코스피가 1980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후장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낙폭이라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선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가 옵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하방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정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오전장만 해도 줄어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 미결제 약정이 다시 늘어나면서 위로,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다 회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규 포지션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은 오늘 내리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들어왔던 매수 포지션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일종의 그 신규 포지션에 반대 대항하는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투자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건지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은 판단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여건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뭐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로존 문제라는 게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들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는데, 미국의 그 실업률이 오랜만에 7%대로 이제 떨어진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수치를 말 그대로 만들어낸 거냐 아닌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존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분명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뭐 산업 생산이나 가동률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저렇게 급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물론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나 이것을 뭐 음모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안 좋은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표 자체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이제 그 부분하고 역시나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됐을 때, 일단은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이 실업률 지표가 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충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장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또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서도 이 권력 이양 시기를 보게 됐을 때 권력 이양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전인대에서, 그러니까 3월 달에 보통 열리게 되죠. 그때 보통 이제 부양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이제 아직 권력 이양 자체가 완벽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뭐 할 거다, 통화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호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유로존이 저렇게 통화 정책을 써서 ECB도 뭐 지원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오는 부메랑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도 유로존도 아닌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 실업률 수치가 정상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각국이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펼치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걱정했던 건 바로 물가 문제죠. 네. 통화량과의 그 상품 가격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도 사실 그 양적 완화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80달러 선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의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와 함께 유가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그때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전력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가격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현상들을 잡기 위해서 비축해놨던 실량들을 또 이렇게 방출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상 미국 정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왔냐면 비축해 놓은 걸 방출하기보다는 생산량을 더 늘려서 그 수급을 조절했던 그런 과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셰일가스 쪽을 분명히 미국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틀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식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 식량 생산을 위해서도 역시나 뭐 종자라든지 그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수급 상태 앞전에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급 상태가 그렇게 썩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 선물을 동반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콜 옵션 자체를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올라가는 데보다는 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선물에서 일부는 그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오후장은 급락의 여파보다 한번 여기서 지켜보자. 그래서 1980선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자금이 지난주 말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극대화될 수, 그러니까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 뭐 1980에서 2000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다면 이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이제 비축이나 방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생산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뭐 원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곡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농업 관련주를 하나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이상 기후 현상 그런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은 바로 이제 아세아텍이고요.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량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물론 수출량이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나라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런 쪽에서 같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곡물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과거 통계상으로도 비축해놓고 안 쓰고 그렇게 다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량을 늘리는 게 오히려 실업률도 감소시키고 역시나 그 곡물 가격 안정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이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점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세텍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그 재무 구조라든지 이 아세아 그룹 자체가 그렇습니다. 워낙 탄탄한 그룹들이고 현금성 보유 자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황에도 잘 견디는 그런 기업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아세아텍 한 3% 정도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 기업이 근데 PER 수준으로 해가지고 10배 정도나 12배 정도 수준에 달하게 되면 사실상 고평가 수준에 들어갑니다. 워낙 저평가였는데 최근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저점을 다진 부분을 역시나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이면 위로 상방향이 더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수 가능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세아텍이었고요. 그리고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10%, 더존 비주온 10%인데요. 자세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반된 모습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은 6% 손실, 더존 비주온은 반대로 벌써 6% 수익 중인데요. 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머티리얼 더 좋은 비주온 엇갈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손실이 큰 코오롱 머티리얼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어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 오버행 이슈인데 그 오버행 이슈가 어떻게 겹쳐 있냐면 이제 코어롱 인더의 그 소송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롱 머티리얼은 사실 유동 물량이 그렇게 크게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 코어롱 인더의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코어롱 머티리얼의 그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나올 영향이 간접적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코오롱 인더 자체도 그 소송금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이미 대손 충당금으로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코오롱 머티리얼이 그렇다고 해서 시총액이 엄청 커서 이것을 현금성 자산으로 만들었을 때 그 소송금을 충당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회장 여기 그 코오롱 머티리얼 그 회장도 역시나 이 그 주식을 코오롱 머티리얼 주식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다만 손절가가 이제 12,500원인데 좀 50원 정도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대로 지키시는데 오늘 종가 기준까지 해서 12,500원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합성성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악의 국면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들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도 살펴볼게요. 더 좋은 비주온이 벌써 6% 수익 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더존 비전 같은 네.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ERP 시스템인데 이게 원가 관리 시스템과 굉장히 좀 많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쓰는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어렵죠. 원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ERP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클라우드 컴퓨팅이 돼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만 딱 가지고는 어떤 산업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부를 더존 비전은 ERP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했을 때 역시나 거기서 제2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네.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 주가 그대로 좀 12,500원 선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당연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00원 선을 그대로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